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상에서는 지원 동기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의 경험, 가장 큰 성공의 경험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 또는 가장 큰 실패의 경험에 대해서 쓸 때는 어떤 흐름을 갖고 쓰시면 좋습니다. 그 흐름을 구상할 때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 도움이 되냐면 바로 star입니다. 별인데요. 이 star는 영어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렇게 네 가지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 이 순서대로 경험을 작성해 나가면 좋습니다. 내가 당시 어떤 상황에 처했고 내가 어떤 과제에 직면했는데 내가 어떤 액션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걸 배웠다 하는 러닝까지 덧붙여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star 플러스 L이 되겠죠. 이러한 방식이 무난하고 명료하고요.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 아주 효과적으로 또 깔끔하게 자신의 경험을 인사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성취에 대해서 써야 하나 하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이에 대해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성취의 경험이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와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왕이면 혼자만의 성취가 아닌 팀의 성취에 대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원한 기업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성취의 경험이 막 엄청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으실 텐데요. 성취가 대단할 필요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좋아하는 스토리의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기업이 좋아하는 스토리의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 역시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성취를 통해 어떤 개선이 일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성취의 경험이 어떤 팔로워십에 기반을 둔 것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성취가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스토리를 기업에서는 좋아합니다. 단순히 내가 뭘 이뤄냈다, 내가 뭘 해냈다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성취의 경험이 지원자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때 실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인상과 느낌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경험은 대단하지는 않지만 기업에서는 아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전에 한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신분으로 사무직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르바이트생용 업무 총정리 가이드북을 만든 적이 있다. 그 대기업에서는 6개월마다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아 사무직 근무를 시키고 있었는데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마다 구두로 인수인계를 하는 바람에 업무에 빈틈이 생기고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을 때마다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졌고 내가 6개월의 아르바이트 근무를 마치고 나가게 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생용 업무 총정리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나는 이처럼 조직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고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나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 회사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성취 자체는 대단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스토리는 개선, 팔로워십, 새로운 문제 해결 이런 걸 모두 보여주고요. 특히 개선을 이뤄낸 점이 강조되는 성취의 경험이기에 기업에서는 아주 좋아하겠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역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경험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대학생 때 응원단으로 활동했는데 내가 2학년 때 응원단 지원율이 갑자기 매우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응원단원들 모두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회의를 거듭했지만 다들 막연하고 주관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할 뿐 어떤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직접 동기들과 후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쳐서 왜 응원단에 지원하기 꺼려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았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응원단에 들어가면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다.
또 뒤풀이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많이 걱정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내용을 회의에서 공유했고 신입 단원들을 모집하면서는 개인 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과 공식적인 회식은 월 1회만 실시된다는 점을 강조해 지원율을 오히려 예년 대비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 나는 이처럼 조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수 발벗고 나서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해결책을 도모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나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개선, 팔로워십, 새로운 문제 해결의 요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죠. 특히 팔로워십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다. 그냥 솔선수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뛰어난 역량을 활용해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스토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특별한 대외활동 경험이 없는 분들도 대학에서 듣는 수업을 좋은 성취의 경험 소재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경영대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그때 20대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를 해오라는 조별 과제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다른 조 친구들의 경우에는 동기와 선후배들이 20대라는 점을 활용, 온라인 설문조사로 과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인 데이터는 설득력이 떨어져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같은 조 조원들을 설득해 직접 현장에 나가 매장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2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를 했다. 그렇게 해낸 과제는 설득력이 높고 생생하다는 이유로 교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뭐 이러한 사례도 개선, 팔로우십, 새로운 문제 해결을 모두 보여줍니다. 특히 새로운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좋죠. 기업들은 이렇게 기존의 방식,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신입사원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성취의 경험을 쓰실 때 가끔씩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경험에 대해서 쓰실 때 너무 자세히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뭐 예를 들어 2019년 8월 24일 서울 홍대 입구역 몇 번 출구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일시 장소까지 자세히 쓰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 글자 수를 아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디테일이 아니고 스토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가 이해가 잘 되고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런 디테일에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취의 경험은 이쯤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질문과 매우 비슷한 질문인데 뭐 데칼코마니 같은 질문이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의 경험에 대해서 써봐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